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수익주는 강남주식연구소의 수익남입니다. 지금 통신 인프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평균 25% 이상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더 이상 서버나 클라우드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 인프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핵심이 됐습니다. 기술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곧 수혜를 받는 기업도 바뀐다는 뜻이고,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방향과 자금 집행 흐름을 기준으로 AI 인프라 다음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광통신 핵심 대장주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먼저 몰릴지 큰 흐름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관통할 산업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광통신 산업은 지금 명확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깔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광케이블은 유틸리티처럼 필수적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인프라였고, 매출 역시 통신사 투자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발생했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광통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5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2%를 넘어서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광케이블이 본격적인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광케이블은 몇 킬로미터 깔아서 시험하는 장비가 아니라 수만 킬로미터, 수십만 킬로미터 단위로 생산되고 공급돼야 하는 제조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경쟁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케이블의 기본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송 속도의 정밀도, 원가 구조, 그리고 끊김없는 공급 능력입니다. 얼마나 싸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자연스럽게 대규모 제조 역량과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이 중심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대한광통신이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서버나 클라우드 경쟁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수천 개의 GP, 유아 서버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고속 연결 인프라로, 전송량은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최대 1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초고속 광 케이블, 광 모듈, 광 트랜시버가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외부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전송 인프라 전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하드웨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동력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고속 광 케이블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챗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은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 케이블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400GB, 800GB, 심지어 1.6TB급 초고속 광 케이블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면서도 전력 소모는 줄이고 발열은 제어하고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광 케이블은 일반 통신망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광통신의 기술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 해저 광 케이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해저 광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대륙간 데이터 전송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현재 글로벌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자체 해저 케이블 투자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이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모듈과
광트랜시버 광케이블만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모듈과 광트랜시버가 필수입니다. 이 부품들은 케이블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고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만큼 기술 격차가 곧 기업 가치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광통신 시장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AI 인프라 광 케이블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시장은 2024년 약 80억 달러에서 2030년 22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8%를 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처가 될 수밖에 없고 빅테크의 투자 전략은 이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광통신 산업의 승부처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하드웨어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는 전략,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먼저 확보하는 속도.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시장의 자금 흐름 역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수익남님,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실적이 어떤데요? 재무제표는 괜찮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솔직히 한숨만 나옵니다. 3년 연속 적자예요. 개판입니다. 심지어 유상증자도 했어요. 과거 실적만 보면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은 과거의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흑자를 사는 게임입니다. 2026년 올해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십시오. 증권가 컨센서스 전망치 보셨습니까? 올해 매출 2,7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 흑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단순히 비용 줄여서 만든 흑자가 아닙니다. 작년에 욕먹으면서 했던 유상증자 돈으로 미국 법인 인캡 아메리카 인수하고 설비 투자했죠. 네, 그 투자가 이제 매출이라는 열매로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지금 2026년 1분기입니다. 턴어라운드 층 가장 폭발적인 구간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바뀌는 그 순간,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하죠. 자,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6개월에서 1년 앞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오릅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적자를 보고 이 회사 망했네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들은 남들이 외면할 때 조용히 모읍니다. 그리고 실적이 터지고 뉴스가 나오고 모두가 주목할 때 수익을 실현합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과거 3년 연속 적자, 유상증자로 주주들, 원성 현재, 미국 법인 인수 완료, 설비 투자 완료, 수주 증가 흐름 미래, 2026년 흑자 전환, AI 데이터 센터 케이블 본격 공급 시작, 이 스토리가 시장에 각인되는 순간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변화, 투자의 방향, 산업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한광통신은 지금 과거의 적자를 털어내고 미래의 흑자를 준비하는 정확히 그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외면할 때가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면은 안 믿으시잖아요. 이제 숫자와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일봉 차트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쭉 펼쳐보시면 이 종목은 2025년 초반까지만 해도 완전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399원 동전주까지 추락했던 자리입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왔던 구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 399원 바닥에서 회사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바닥을 다지더니 지금 무려 3,000원대까지 수직으로 V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이 종목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하락 추세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전문 용어로 추세 대전환 확정된 차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400원 하던 게 3,000원 왔으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천만에요. 차트 왼쪽을 보세요. 이 종목 원래 5,000원, 7,000원 위에서 놀던 종목입니다. 지금 3년간의 하락분을 이제 막 되돌리기 시작한 상승 일파 구간일 뿐입니다.
하락 채널을 벗어난 주가는 이제 위쪽으로 매물대가 텅 비어있는 무주공산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수혜 기대감에 3,975원까지 수직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자마자 어떻습니까?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다시 3,1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주주님들 멘탈 많이 흔들리실 거고, 아, 역시 테마주였나? 고점에서 또 물린 건가? 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가짜 하락 페이크 드롭입니다. 왜냐? 거래량을 보세요. 1월 말에 주가를 3,000원 위로 끌어올릴 때 터졌던 그 엄청난 매수 거래량, 그에 비해 지금 떨어질 때 나오는 매도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푹 줄었죠.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 주력은 물량을 그대로 쥐고 있는데 시장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만 아이고 나중네 하면서 던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걸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최고의 박앤세일 구간이 바로 지금 3,100원 라인이라는 겁니다. 현재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보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선이 121선 위에 올라서면서 중장기 상승 추세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지선하고 저항선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핵심 지지선은 3,000원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거고요. 단기 지지선은 지금 3,100원이에요. 최근 이 자리를 테스트했었죠. 저항선은 어디냐? 1차 저항선은 3,975원. 1월 고점입니다. 2차 저항선은 5,000원. 자, 과거 주요 매물대예요. 지금 주가가 뭘 하고 있냐면 이 3,100원 지지선을 다시 확인하는 중입니다. 리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100원 안 깨지고 버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아 하고 막아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봉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이 종목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주주님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종목입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차트 보세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지옥의 하락 채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하락 추세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락 채널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우상향 채널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차트 아래쪽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십시오. 파란색 선 기관, 빨간색 선 외국인은 최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1월 말 고점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3,100원대를 버티고 있죠? 이 물량 누가 다 받았을까요? 바로 초록색 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무섭게 쓸어 담으면서 지분율을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개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수급의 퀄리티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작정 따라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손바뀜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치솟던 초록색 선개인이 꺾이고 다시 파란색 기관이나 빨간색 외국인, 머리가 들리는 그 골든 크로스 타이밍,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전략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한 85% 정도 봅니다. 이게 뭐냐면 3,000원 지지선을 딱 지켜내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반등 나오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1차로 3,975원. 그러니까 1월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여기서 매물 한번 나오겠죠? 본전 심리 때문에. 근데 이걸 뚫고 나가면 2차로 5,000원, 과거 주요 매물대까지 열려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7,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정 시나리오도 있어요. 확률은 15% 정도. 만약에 3,000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2,690원에서 2,830원 구간까지 한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진입 전략 말씀드릴게요. 먼저 1차 진입, 정찰병 투입하듯이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가 3,100원에서 3,200원 사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전체 비중의 30%만 먼저 태우는 거예요. 발 담근다는 느낌으로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날아가 버리면 그 30%로 수익 즐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진입, 공포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흔들려서 2,690원에서 2,830원까지 밀어버린다? 그때 쫄지 마세요. 그때는 땡큐 세력님 외치면서 나머지 비중의 50%를 과감하게 채우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진입, 확신의 매수죠. 이 3,000원을 확실히 지켜내고 반등 신호가 나온다? 그때 나머지 20% 추가 투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평단가가 3,000원대 초반으로 아주 예쁘게 맞춰져요.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평단가가 단단하면은 절대 안 털립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이 하는 평단가 관리예요.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하냐? 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3,800원에서 4,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의 절반 정리하세요.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챙길 건 챙겨야 돼요. 나머지 50%는 홀딩 하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차 목표 5,000원, 2차 목표 7,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슈퍼사이클하고 빅테크 투자 확대까지 다 먹겠다. 이런 전략이죠. 여러분,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지금 이 차트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2026년 흑자 전환 현실화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수주 본격화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형 자금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재무제표 보면서 적자네, 유상증자네 하고 있지 외면하는 동안에 기관이랑 세력은 조용히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눌림목 바닥에서 10배 올라온 게 부담스러워서 쉬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건전한 숨고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뉴스 나오기 전이거든요. 모두가 주목하기 전이에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자, 뉴스 터지고 실적 발표되고 네, 증권가 리포트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미 주가가 20%, 30% 올라간 뒤에요. 수익은 남들보다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는 지금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에 관심 갖고 계시거나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의 매도 시점이랑 목표가 이제 적정 진입 가격, 매수 밴드까지 세밀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가격 전략하고 매매 기준은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다시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가격 전략은 결국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추천 근거와 함께 초보자분들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 하나,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구조 변화가 너무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 종목보다 먼저 산업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편입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통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처럼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와 인수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왜 특정 기업들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수익남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의 깊이와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의견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남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자,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하나가 아니라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오늘 분석한 대한광통신 내용이 방대해서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공부 다 하신 겁니다. 첫째, AI 인프라 혁명입니다. 엔비디아 칩만 보지 마십시오. 메타가 구조원을 쏟아부은 이유를 기억하세요.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광섬유 기술력입니다. 남들이 비싼 재료 사다 쓸 때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빅테크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장에서 이 원가 경쟁력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그리는 추세 전환입니다. 3년간의 지루한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최근 터진 바닥권 거래량. 이건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안 끝났고 호재만 남은 지금 이 자리는 잃을 건 적고 먹을 건 많은 손익비가 끝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기회를 수익으로 바꾸는 건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남들이 AI 끝났다고 도망칠 때,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다음 타자를 선점하는 용기, 그게 바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비결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지금 그 기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응 전략대로 차분하게 따라오신다면 분명 계좌에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링크 확인하시고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4가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익남이었습니다.